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뭐 시장에 핫하게 들썩들썩거리고 시총이 한 7,500억 정도가 날아간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먼저 점검을 해볼 거고, 네.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팔방미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팔방미인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도 오늘 3월 팔방미 23일 남았어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물린개미. 자, 물린개미 하면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떠들썩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7,500억 정도의 시총이 날아가 버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 그것이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아, 그렇, 요번에 그 뉴진스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시장이 떠들썩했었죠. 그렇죠. 나머지 그 엔터 관련주들은 다들 상승을 하는데 이 하이브만큼만 어제 22일 날 폭락하고 오늘도 하락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하이브가 진짜 절호의 기회인가? 예. 아니면 악재에서 도망쳐야 되나?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극과 극이죠. 상반된 극인데 기회인가 도망쳐야 되나?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룹뿐만이 아니고 BTS 지금 군대가 있죠. 군 복무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문제가 됐던 뉴진스입니다. 뭐 이 아이돌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요 친구들의 그 엄마라고 불리는 민 대표가 좀 문제가 있었고요. 이 유명한 하이브가 이제 대그룹에 지정이 될 위기, 뭐 쉽게 얘기해서 대그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명언을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악재는 크기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악재가 이만한 사이즈의 악재냐, 사이즈 자체가, 아니면 요만한 악재냐, 이거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음, 예를 들면, 악재의 크기가 조금인데 겁나서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죠. 네. 만약에 시장에 그 시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큰 사이즈의 그 악재라면 일단은 털고 나오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될 겁니다. 즉, 악재는 크기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회복 가능한 악재는 주가 폭락 자체가 매수 기회가 된다. 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엔 매수 기회일까요? 도망쳐야 되는 네. 타이밍일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4월 22일, 4월 23일 아주 시장을 시끄럽게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뉴진스의 관계에 앞서서 관계를 왔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미니진 전격 감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이브의 이 하이브에 있는 아일릿이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소녀 5명이 나오는 그 에, 아이돌입니다. 이런 아일릿이 카피를 했다. 누구를 카피를 했느냐? 뉴진스 거를 그대로 카피를 했다. 이것을 제기하니까 해임하려 한다. 어이없다는 보도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에서 감사를 시도를 했어요. 여기 있는 그 어도오 지분 20%를 갖다 확보한 민 대표. 뭐 20%도 이 중에 한 15%는 저쪽에서 스톡옵션 비슷하게 갖고 줬어요. 하이브에서. 아무튼 이 어도라는 회사가 이 민희진 대표가 있는 이쪽이 쉽게 얘기해서 하이브의 여러 그 회사들 소속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레이블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소속사들에 속해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도에 소속돼 있는 뉴진스가 이제 활동을 못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 민희진 대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난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란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옛날에 조선시대에서도 뭐 반란에 성공을 하면은 왕이 되는 거고 반란에 실패를 하면은 역적이 되죠. 예. 뭐 역적이 되면은 또 능지처참까지 당하고 아무튼 그런 싸움이 좀 벌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엔터 업계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뉴진스 카피 반격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요 아일릿은 요 친구들이 이제 아일릿이에요. 신인 그룹인데요. 네. 이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민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 하이브의 대장과 민 대표 간에 서로 이제 화해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수 있는 일이 회사 입장에서 나왔지만 이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인데 회사 탈취할 기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라는 박지원 CEO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들은 아일릿의 새로운 아까 아이돌들의 데뷔 시점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기획된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뉴진스의 컴백과 성장을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어도 구성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아티스트와 구성원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다하겠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거든요. 뉴진스가 다시 컴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매출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에 뉴진스가 안 나온다면, 컴백을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BTS가 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차감될 것이다. 많이 깎일 것이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매출 실적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결국 뉴진스는 그대로 컴백을 하고 결국 민 대표만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쪽의 내용으로 해석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떨어지다가도 하락폭을 갖다가 줄이면서 반등이 좀 나온 건데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하이브의 수급 변화입니다. 그동안의 연기금들도 꾸준히 모아왔어요. 보이시죠? 네. 뭐 한 달 이상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모아옵니다. 외국인들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중간중간 한 번씩 매도는 하지만 거의 매수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외국인 기관 연기금 3자가 모두 다 매수 쪽으로 보다가 갑자기 그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매도를 합니다. 음. 그 전날 매도한 게 22일 날 사건 발생한 날 매도를 한 게 외국인은 5만 3천 주, 기관은 13만 8천 주를 매도를 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시총이 7,500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마이너스 8% 떨어지면서. 하이브가. 네. 자,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매도를 했는데 보면 매도의 양을 한번 보십시오. 전날 13만 8천 주를 매도한 기관들은 오늘 8만 8천 주만 매도가 됐어요. 음. 전날 5만 3천 주를 매도한 외국인들은 오늘 만 주만 매도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악재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음. 즉, 단기적인 단순한 악재일 뿐이다. 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에 또 유입이 되면서, 상승 전환을 갖다가 확실히 플러스권으로 가진 못했지만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20만 3천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점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이브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의 주봉. 하이브는 주봉상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신규 탄생한 뒤에도 3단계, 4단계밖에 하락을 안 합니다. 5단까지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 1차 상승을 보여주고 눌림목 조정에 2차 상승을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눌림목 조정을 보여준 뒤에 4월 22일 날 발생을 하고 나니까 음봉이 하나 나타났죠? 네, 음봉이 하나 나타났어요, 여기. 자, 그럼 대세 상승의 눌림목에 대세 2차 상승을 갈 수 있는 종목이 단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눌림목이 나타났다. 이거는 크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악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하이브의 일봉을 보면 어제 이제 큰 충격을 받았고 오늘은 이렇게 양봉을 붙이면서 어제 종가보다는 조금 밑에서 끝났죠. 21만 원 선에서 끝났는데 네. 여기 보면은 제가 그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을 그려놨습니다. 1차 지지선은 20만 원 선까지입니다. 자, 오늘 얼마를 찍었다고 그랬죠? 20만 2,500원. 네, 20만 2,500원. 네. 거의 저쪽에 찍은 겁니다. 1차 지지선을. 그러면 지지선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떨어질 자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떨어질 자리가 없다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싸게 매수할 자리다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수급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만약에 이게 진짜의 큰 악재라면 오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무더기로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악재가 크기가 사이즈가 크지 않다 보니까 매도량이 첫날만 놀라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했을 뿐이지 오늘은 큰 매도를 안 했다는 얘기죠. 23일은.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의 흐름은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자리 근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로 많이 떨어지려면 진다면 2차 지지선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줍줍이라고 봐야죠. 줍줍. 네, 줍줍. 19만 원 사이까지는 20만 원이 깨지면 그런데 지금 20만 원 위에서 저점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뭐 연쇄적으로 악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그런 구간만 아니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그 20만 원이 왜 1차 저지선이 되는 건가요? 1차 지지선이 여기가 왜 아, 지지선이냐고요? 네, 지지선이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지지선의 내용을 쫙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봉들이 어느 정도 머물렀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것이 깨지면 이 밑에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는데 이 라인을 지지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떨어지다가도 떨어지는 라인에 쉽게 얘기해서 반발 매수가 성립될 수 있는 자리. 반발 매수의 성립. 음. 오늘도 그런 라인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발 매수세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자리. 그 전을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20만 원 선에 있는 거죠. 심리적인 지지선과도 일치합니다. 2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왜 돈 숫자 셀 때 15만 원, 20만 원, 뭐 25만 원 이런 식으로 세죠. 이런 심리적인 지지선 라인도 20만 원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싼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하이브의 기업 내용은 좀 어떤가? 기업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시혁 씨가 33%를 가지고 있고 넷마블이 12%,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7%, 두나무가 5%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이 탄탄한 그런 회사입니다. 지분도 탄탄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음, 이 매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 매출입니다. 1조 2,500억. 그다음에 1조 7천억.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때도 공연하는 회사인데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2023년에 와서 2조 1,000억 원으로 2조대로 넘어갑니다. 영업이익은 1,900억, 2,000억 있다가 거의 3,0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24년에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서 뉴진스를 좀 빼더라도 충분히 전년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2조 4천억 정도를 올해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얘는 우상향으로 계속 따박따박 매년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업이익률도 한 13% 정도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부채 비율을 보면 71%의 자본 유보율도 15,000%까지 자본금도 탄탄하게 쌓아놓은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브에 소속된 그룹 이제 아이돌 그룹 이름입니다. 방탄소년단도 있고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는 이 투바투도 여기 있고 뭐 르세르팜 하는 이런 인기 그룹의 뭐 N팀 이런 내용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각 레이블은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로 활동을 펼친다. 빅히트 뮤직, 뭐 빌리프랩 레이블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하이브 IM이라고 있어요.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엔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의 일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하이브의 내용으로 볼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하이브에서 바로 위버스 컴퍼니입니다. 이 위버스 컴퍼니는요, 쉽게 얘기해서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팬들과의 소통. 이게 유료 서비스예요. 사용자로서는 얼마 내지 않는 돈을 갖고서 가입을 하지만 팬들과 함께 나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녀 그룹들, 소년 그룹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제일 위력을 많이 발휘한 게 바로 요런 것들이 그 코로나 시절에 공연이 없을 때 바로 요런 거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투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하이브의 목표치를 갖다가 산정을 했는데요. 여기 단중기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럼 무작정 상정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회사의 실적을 기본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1년 그 코로나 시절 이제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졌었죠. 음, 공연도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떨어졌던 시기에 매출을 아까 한번 확인해 보셨었죠. 22년도에 매출이 늘었어요, 오히려. 21년보다. 23년은 더 늘었고요. 그러면 분명히 실적은 늘었는데 이 종목은 떨어졌더라 이거지. 그러면 결국 저평가되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평가됐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보여주고 눌림목 조정을 보여준 것은 상당 기간 기간 조정을 거쳤다. 또 가격 조정도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금리 때문에 엔터 주식들도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면서. 그러나 금리 인하가 언제까지나 뒤로 미뤄지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 아이돌들의 그 공연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뉴진스의 컴백도 그리고 BTS가 내년 6월이면 완전체로 또 들어오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지금 BTS 활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인 아이돌 그룹들이 매출을 채워주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내년에 BTS 그룹까지 합쳐진다면 그 전부터 주가는 움직이겠죠. 사실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라고 맞는 것이래. 1년 전부터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인데 바로 그런 뉴진스 문제가 나와갖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뉴진스는 전혀 지장 없고 컴백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음, 주가는 다시 원상복구로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제가 여기다 그려드렸던 목표치들을 보시면 이 최종의 목표치를 딱 보시면 여기에요. 보이십니까? 정고점이네요. 예전에 찍어놨던 고점. 네. 그때보다 매출이 또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아니 가면 이상할 정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길게 긴 호흡으로 여기까지 보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나는 중간에 아우 그래도 난 50%면 만족해. 그러면서 지금이 21만 원 정도 근처의 그 주가니까 30만 원만 가도 나는 행복하겠어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살살 담아 나가시면 될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팔방 미인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